히틀러스 했기 때문에. 히틀러였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아시겠지만 9층 시사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레카 K라는 방송하고 있고요.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진행하는 김기아 기자입니다. 선생님, 자기소개 잠깐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한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저희 지금 중동에 전쟁이 난 지가 벌써 3주 넘지 않습니까? 벌써 그렇게 됐네요. 와, 근데 그렇게 된 이후에 갑자기 한국인들이 이제 중동 정세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벼락치기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왜냐면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몰랐고 왜 이런 무모한 전쟁을 하는지 되게 다들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중동 관련 이슈에 대한 수요가 확 늘어나다 보니까 선생님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생각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네. 방송을 제일 많이 나갈 때가 그 2년 전에 아프가니스탄 때입니다. 맞아요. 아프가니스탄을 공부한 분들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저는 아프가니스탄을 좀 많이 한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소화한 게 엄청나게 많았는데 네. 그때하고 지금 상대가 안 돼요. 그래요. 네. 요즘에 좀 관심은 좀 어떤가요? 한국인들 어떤 그때와 비교하면. 그게 사실은 이제 좋은 일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비참한 그렇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전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관심이 많아진 게 첫째 매체가 많아졌고요. 그렇죠. 그리고 주식 투자와의 관계돼서 맞아요. 네, 주식 투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네. 생각이 든 게 중동 아랍 쪽에서 테러가 발생한다거나 전쟁이 나면은 지금같이 이 정도로 관심 막 뜨겁고 이렇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관심 많은 것 같고 그런데 뭔가 우리나라에 뭔가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으로든 외교적으로든 그런 좀 이슈가 있나요? 일단 좀 우리가 그 팔레스타인 문제를 다뤄봤던 우리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요. 네. 제가 초중고 다닐 때는 이스라엘은 지상의 선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네. 그러니까 특히 박정희 정권 때는요. 제가 그때가 중학생이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네. 1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우리에게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랍은 무조건 나쁜 놈들이고 이스라엘이 좋은 거고 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저 조그만 나라가 강대국에 들렸어요. 나라 지키는 거 봐라. 맞아.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북한한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스라엘에 투영을 약간 시켰어요. 그런 교육이 있었군요. 예, 그러다가 80년대 넘어가면서 이거 봐라. 이거 이스라엘이 지상의 선이 아닌데? 과한데? 네.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게요. 처음부터 우리가 역사를 잘 알았으면은 그런 반감이 없었을 텐데 맞아요. 이스라엘은 무조건 선이라고 배워왔다가 역사를 보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너무 심한데. 이번에 벼락치기로 갑자기 막 이름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거고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누가 누구 편인지 막 잘 모르는 분들 많아요. 네.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은 아랍 아니야? 막 이런 분도 많이 계시고 자 그래서 한번 보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얘기를 좀 들으시라고 제가 한번 정리해봤는데 네. 맞는지 한번 봐주시면 네. 채점을 해야 되나요? 네, 감사하겠습니다. 요거 맞나요? 네, 이스라엘은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네. 종교는 유대교인데 이게 우리가 애매한 게요. 네. 모든 유대교인은 유대인이지만 네. 모든 유대인이 유대교인은 아니에요. 유대인이지만 유대교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으로 뭔가 네. 인정받고 검증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좀 필요하죠?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것은 모계를 따라갑니다. 엄마가 유태인이면 네. 그러니까 유태인이 유대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유태인이지만 유대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온주의가 그래요. 시오니즘. 시오니즘은요. 네. 그 세속적 시온주의예요.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종교 전쟁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팔레스타인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이거 종교 전쟁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을 만든 사람들은 네. 시온주의자들인데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인데 사이언. 넷플릭스에 나오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치온입니다. 치온인데 이제 독일에서는 시온이라고 그러고 영어에서는 자이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이게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예루살렘. 네. 예루살렘 쪽에 유대인들이 들어가기 전에 자,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 고대 예부수족이 있는데 여부수족이 네. 예루살렘의 그 언덕을 부른 이름이 하나가 이게 치온이었어요. 시온.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정복하면서 이게 치온이 이 예루살렘과 동일시되는데 시온으로 돌아가자고 주창했던 시온주의자들은 네. 종교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기독교도 아니고. 그냥 유대인이에요. 그냥 유대인인데. 예. 그 종교와 교리가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당시 종교를 믿던 사람들은 시온주의를 반대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시온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종교를 믿는 사람들 랍비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이렇게 수염 이렇게 예, 지도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왜 우리 멋대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냐. 이거 우리 주님께서 하신 거 아니지 않냐. 우리가 지금 고통스럽지만 주님께서 이거 다 주신 우리의 벌이니까
잘 견디고 있으면 우리의 주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어디 지금 잠깐만은 싸가지 없이 우리 멋대로 말씀도 듣지도 않고 시온으로 돌아가냐. 그래서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시온주의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시온주의자는 유대교로 모이니까 다 시온주의자들에게 동조했겠다. 아닙니다.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온주의자들은 세속주의자. 그래서 예루살렘은 서로 가져가려고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온주의자들은 세속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종교 믿는 사람들 싫어했어요. 왜 네가 뭔데 자꾸만 감나라 대추나라 하냐? 신기하네요. 네. 이 팔레스타인은 선생님 보면 이슬람을 믿는 분들인 거잖아요. 팔레스타인 우리가 또 잘못했습니다. 예. 팔레스타인이라고 우리 하는 사람들 아랍 사람들이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다 무슬림 아니에요. 다 무슬림은 아니다. 크리스찬도 있어요. 기독교도도 있다. 그럼요. 저의 그 대학원 선생님이 두 분이 팔레스타인 분이었습니다. 지금 은퇴하신 이사 블라타 선생님 아랍어 문학을 가르치셨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콜롬비아 대학의 석자 교수로 있는 와일 할락 이슬람 법 저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이 두 분 다 팔레스타인 사람인데 두 분 다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어도 내가 팔레스타인인이다. 그럼요. 이분들이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 있어요. 야, 니들 지금 팔레스타인 문제 해방운동 할 때 누가 돈 내니? 우리 같은 사람 돈 내는 거야. 그럼 팔레스타인은 뭔가 느낌이 국가, 민족이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아닙니다. 아니네요. 네네네. 아랍인들입니다. 아랍인. 예, 아랍인들. 자, 네. 그래서 일단 유대인과 아랍인이 지금 한 땅에서 살면서 지금 네.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 건데, 자 여러분 이란은 또 유대인이나 아랍인이라기보단 페르시아 느낌. 예, 페르시아인이죠. 페르시아인은 이건 또 달라. 그러니까 아랍하고 유대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분명히 같은 말을 쓰던 조상을 갖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예,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네. 예, 근데 갈라진 거죠. 그래서 아랍어라는 사람은 히브리어를 배우고 싶고 히브리어라는 사람은 아랍어하고 같은 언어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 하는 사람이 일본말 배우기 쉬운 것 같아요. 쉽죠. 뿌리가 뿌리가 같으니까. 근데 페르시아는요, 인도 유럽어예요. 인도 유럽 아예 이쪽이구나. 영어, 독일어, 불어와 같은 계통이에요. 그 이분들은 그러면 보니까 페르시아인도 있고 아랍인도 이란 국민 중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의 아랍 민족은 2% 정도 2% 되게 적게 있어요. 1에서 2% 정도. 근데 일단 종교는 이슬람인가요? 근데 시아파입니다. 시아파. 네. 자, 이 대다수가 시아파예요. 시아파. 선생님, 수니파랑 시아파가 다른 거 짧게 좀 설명 가능할까요? 예언자 무함마드가 사망한 다음에 네. 공동체를 남겼는데 뭘 남겨요? 공동체. 예, 무슬림 공동체를 이끌어갈 누가 가장 적법한 지도자인가를 두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니파와 시아파는 누가 진짜 정통인가? 그러니까 누가 예언자를 이어서 무슬림 공동체를 이끌어갈 훌륭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이견 때문에 순니파하고 시아파로 나눕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여기는 아랍이죠. 네, 아랍이죠. 아랍이고 여기는 이슬람 수니파. 순니파고요. 사실은 이제 국립국어원 표기법은 순인데 순이에요? 순인데 이게 순위가 맞는데 국립국어원 표기법은 이제 국립국어원은 탈레반이에요. 왜? 우리 국립국어원 탈레반인 게 우리나라 외국어 표기할 때 자음이 2개 나오면 하나만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순니예요. 순니. 원래는 순니 발음이 네. 원래 발음은 순니다. 순니가 정확한 발음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연음으로 해가지고 그냥 순위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썸머라고 안 씁니다. 서머. 미음이 2개 들어가면 하나만 써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탈레반이 만든 법이에요. 국어 탈레반. 맞춤법 탈레반.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지금 길 열어주니 많이 그래도 이집트도 지금. 네, 이집트도 아랍이고 순니파. 이슬람 순니파. 네. 자, 그런데 보면 이렇게 이슬람인 국가들은 아랍 연맹이라는 거 아래에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 뭔가 아랍 연맹끼리는 뭔가 좀 같은 편이고 좀 도와줄 것 같은데. 아랍 연맹은 22개국입니다. 네, 22개국. 서로 그래도 좀 도와주고 좀 약간 형제 국가일까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랍어를 쓰는 함께 우리 한번 잘해보자 하고 뭉친 게 동아리가 아랍 연맹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란은 아랍 연맹 아니죠. 아니더라고요. 아랍어 안 쓰니까. 아랍 안 쓰니까. 언어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무장단체이자 정치 세력이라고 볼까요? 예. 하마스는 이슬람 조직. 그런데 헤즈볼라는 또 시아파예요? 이슬람 조직. 예, 시아파. 레바논. 그리고 시리아에 이렇게 이거 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 시리아 바로 여기 있어요. 시리아가 근거지가 레바논. 레바논 바로 여기. 레바논 남부. 레바논 남부 여기. 이스라엘과 국경지대. 여기. 네네. 그래서 언제 이스라엘로 들어올지 모르는. 그렇죠. 국경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고. 그렇습니다. 이 등장하는 세력이 제가 봐서 이 정도는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돼요.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그냥 그 국기는 굉장히 우리가 친숙한데 뭔가 이게 이 나라가 중동에서 뭔가 싸우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먼저 이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제가 좀 한 가지 정정할게요.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사는 땅이 아니라 시온으로 돌아가자고 시온주의를 만들었잖아요. 1897년입니다. 1897년 기준으로 시온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유대인들이
그러면 당시 팔레스타인에 얼마나 살았느냐? 당시 팔레스타인 여기가 전부 팔레스타인이었죠. 그렇죠, 팔레스타인. 그렇죠. 그리고 그 시온으로 돌아가자고 한 유대인들은 대부분 영국에 살던 분들 아닙니까? 유럽에 그렇죠. 주로 독일, 러시아. 독일, 러시아에. 독일 쪽에 그리고 이제 그 시온주의자 협회가 만들어진 거는 저기 스위스 바젤이었어요. 선생님 그러면 예. 그 로스차일드 가문이 되게 유명하고 돈 많은 유대인이잖아요. 네. 그분들도 시온주의자예요? 아니면? 시온주의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분들이 되게 그 굉장히 철도 건설하고 그래 돈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네. 그 돈으로 이제 막 로비도 하고 이러면서 그렇죠. 이게 프랑스의 로스차일드 가문과 영국의 로스차일드 가문인데 이들이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죠. 와인도 팔고 막 철제도 까고 이러면서 네. 엄청 부자가 됐는데 그런데 그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경쟁할 게 뭐냐면은 팔레스타인에 그 당시 1897년 기준으로 팔레스타인에 그러면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몇 %로 살았느냐? 유대인들은 되게 적게 살았을 것 같아요. 4%입니다. 4%는 거의 없었던. 96%가 아랍인들이었어요. 아랍인들. 그러니까 지금의 팔레스타인에 지금 팔레스타인에 96대 4였어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엄청 다 양쪽으로 그렇죠, 밀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온주의자들이 팔레스타인을 다 차지한 거죠. 그렇죠. 제가 그냥 예습하기로는 이제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벌면서 미국에서도 돈을 벌고 유럽에서 돈을 벌면서 그 돈으로 여기는 땅을 야금야금 작게 사면서 이제 쭉 그 영향을 넓혀갔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영국이 2중 3중 이제 약속을 하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영국 잘못이 크고요. 근데 뭐 누구 잘못이라고 할 것도 없이 사실 저는 이 팔레스타인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로 보냐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아랍 사람들이 네. 내가 이 땅에다 팔레스타인의 아랍 국가를 세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세웠을 거예요. 옛날에 그때. 예,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아니요. 들어와서. 들어와 나서도 예. 근데 왜 실패를 했냐면 유대인들은 왜 성공하고 왜 아랍인들이 실패했느냐면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를 만드는데 주도를 한 게 아니고 네.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은 종의 관계고 주종의 관계였을 때 네. 주가 되는 사람들은 시리아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에요. 왜요? 시리아의 아랍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산으로 자기 땅을 네.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소작농들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리아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시리아 민족주의자들은 무슨 얘기냐면 팔레스타인은 시리아의 일부다. 자, 근데 영국이나 네. 나중에 유엔에서 땅을 가릴 때는 네. 팔레스타인의 아랍인의 국가, 유대인 국가 나누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땡큐 받았죠. 그 66대 44%인가 뭐 이렇게 갈라서 네. 설계했잖아요. 땡큐를 받았는데 그럼 아랍 왜 안 받았느냐? 어. 아랍 쪽에서는요 정말 웃기는 얘기인데 이게 비극이라고 생각하는데 팔레스타인 지도자들도 네. 그 청문회 같은 데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역사상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 원래 그 어원은 뭐예요,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역사 속에 팔레스타인 국가가 존재하지 않은 건 맞아요. 왜냐면 다 뭐냐면 시리아의 일부다. 시리아 남부 지역이다. 그래서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네. 팔레스타인이 내 땅이니까 나는 이 땅에다 죽었다 깨나 나를 만들겠다면 분명히 만들 수 있었는데 네. 이게 팔레스타인 민족주의가 있었던 게 아니고 대시리아 민족주의에 휩쓸린 거예요. 시리아가 그렇게 셌어요 그때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시리아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했고 이집트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했고요. 그건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네네네. 제가 그 점을 항상 주장하는 거예요. 1919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파리 평화회담에 갔었을 때도 팔레스타인 대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팔레스타인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자기들이 그러니까 대표를 잘못 뽑은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전부 다 그랬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1919년부터 1940년까지. 그러니까 이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건 내 땅이다, 내 땅이다 하고 싸우기 시작한 건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예요? 1967년 전쟁 진다고. 되게 최근이구나. 예. 왜 그때까지는 아랍 사람들이 다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뭐 이거 맡겨놓은 거 보니까 이거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이 그러면 우리가 해야겠다 한 게 야시르 아라파트부터 그리고 피에로 67년부터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하겠다고 한 게 팔레스타인 해방기고 얼마 안 된 거네 그러면 진짜로. 그게 비극인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나 이거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네. 그러면 시리아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땅을 많이 갖고 있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살 때도 시리아 사람들한테 샀겠네요? 그렇죠. 주로 시리아 사람들이 시리아 제주지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저는 잘 이해를 못했던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자꾸 땅을 사면서 넓혀왔다고 하는데 아니 팔레스타인 사람 내 땅을 그렇게 팔 것 같지 않았거든. 아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땅을 많이 팔았죠. 거의 모든 사람들 거의 땅 다 팔았어요. 왜 많이 이렇게 판 거예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판 것도 사실은 이게 내가 국가고 이러면은 우리나라가 뭐 외국인들이 땅 살 때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뭔가 국가에서 뭔가 좀 뭐랄까 제어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잖아요. 예,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도로 갖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같이 사는 줄 알았죠. 땅 매매하고. 근데 1920년 지나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그때부터 안 팔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목소리 높이기 시작하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영국에 싸우면서 시작한 건 1936년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그 사람들이 야 이러다가 우리 나라 없어지겠다 왜 이렇게 많이 팔았지? 아니, 나라 없어진 게 아니라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럴 때 이미 서한지구랑 가자랑 나눠진 이후예요 그러면? 아니 아직 안 나눠졌죠. 나눠지기 전에도? 네,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아랍 사람들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1936년부터 네. 39년까지 항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그런 시온주의자들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지 잘 몰랐고 네. 또 비싸게 사니까 비싸게 팔고 1936년대요. 36년부터 아랍 항쟁이 시작돼요. 아랍 항쟁.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돈이 많았고 예를 들면은 원래 뭐 집값이 뭐 1,000만 원짜리인데 근데 2,000만 원 줄게 팔어. 그러면 안 팔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아랍 지도자들도 다 팔았어요, 땅을. 아 지도자들도 네. 땅 많으니까. 예. 그리고 그다음부터 야 팔면 안 돼. 이렇게 나온 거고. 36년부터 도저히 못 참겠다 아랍 사람. 그래서 영국한테 이제 질기차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싸우는 주체는 누구예요? 그때 뭐 아랍 대통령이나 무슨 뭐 대표잖아. 뭐 없죠, 아랍 사람들. 그냥 개개인이 그렇게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 문 닫아버리고 철시하고. 너무 뭐 주먹구구다. 듣고 보니까. 사실은 그랬죠. 30년, 39년까지 했는데 이게 영국이 보니까 우와 이 새끼들 순한 줄 알았더니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알았어. 그러니까 니네들 좀 다운해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게. 그래서 야 앞으로 있잖아. 니들이 얘기를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들어오는 유대인들을 딱 제안을 할게. 제안할게. 그리고 니네 10년 안에 니네 아랍 국가 만들어줄게. 만들어줄게. 네. 근데 영국이 무슨 권리로 아랍 국가를 만들어줍니까? 지네가 뭔데? 지들이 먹었으니까. 대부분의 세계사의 비극은 영국으로부터 출발한다. 네. 그런데 그 약속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히틀러 새끼 때문에. 히틀러를 했기 때문에 히틀러도 일한 못했다. 그 새끼가 등장하는 바람에 유대인을 또 막 막 이러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그 37년에 영국이요. 네. 그래서 야 이제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다. 땅을 좀 나눠보자. 그래서 이제 필 커미션이라고 그래가지고 PE 커미션. PEEL이라고 그러죠. 필 커미션. 죄송합니다. 예. 죄송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모를 수 있죠. PEL. PEL. 필 껍질을 벗겨달라는 거예요. 네, PL 커미션을 열어가지고 그래서 그 땅을 나누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 나오기 전에요? 네. 36년이니까. 히틀러가 이제 뭐 꼼틀꼼틀 할 때. 3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30년에 모여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결했냐 그래서 이제 청문회를 해요. 그때 아랍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냐면 당시 프린스턴 대학교에 지금도 우리가 그 사람 책을 읽습니다. 누구죠? 아랍의 역사라는 책인데 History of the Arabs라고 쓴 필립 히티. 필립 히티. 예. 유명한 사람입니다. 히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프린스턴 대학 교수고요. 중동 역사 교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레바논 출신 교수예요. 아 그래요? 그럼 잘 알겠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 뭐라고? 역사상 팔레스타인은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레바논 사람이라서 그렇게 말하죠. 아니요, 이게 역사가니까. 실제로 팩트가 그렇다. 팩트하니까 팔레스타인 나라 없다. 팔레스타인 나라라는 게 생겨난 건 그럼 한참 뒤.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했으면 되겠죠. 팔레스타인 나라는 없는데 만들면 된다. 그래 빨리 만들어줘라. 영국 니네가 만들어준다고 했으니까. 그게 안 됐죠.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37년 해가지고 결국에는 막 분할했는데 아랍 사람은 기본적으로 야 내가 왜 땅을 이 새끼들하고 나눠왔냐. 그게 기본이 그거죠. 그렇잖아요. 사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받은 거 아랍은 그게 안 받은 거예요. 그때 안 받은 아랍이라면 어느 나라로 생각하면 좋을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나라가 없죠. 아랍 사람들이죠. 문제 아랍어를 쓰는 사람이 주변에 하도 많으니까. 그렇죠. 나라들이 많으니까. 쪽수가 많으니까 일단 그때는 아랍 연맹도 없었죠. 없죠. 정말 대표성이 없고 뭔가 이제 국가의 어떤 근대 국가의 틀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있었던. 지금 팔레스타인이 뭐냐면 정확히 영국의 위임 통치력입니다. 자, 위임 통치란 말은 뭐냐면요. 영어로 맨데이트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위임 통치란 말은 몰라요. 왜냐면 이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쓴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이거 하겠다고 못한 거 있죠. 신탁 통치. 그렇죠. 그 옛날에는 그게 그거구나. 위임 통치고 맨데이트라고 그랬고 2차 세계대전은 트러스트십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아요. 내용은 뭐냐면 나라를 만들기엔 니네는 너무 어리다. 내가 있잖아. 니네 나라 만들 때까지 내가 후견을 할게. 니네가들이 적당히 돼가지고 할 때 된 거다. 그러면 내가 너 등록시켜줄게. 그게 위임 통치력이에요. 영국이 위임 통치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땅을 결국에는 가르는 거를 실패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타가 어디서 나느냐. 이제 그래서 히틀러가 난리를 치고. 히틀러 등장하고 뭐 난리 치고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가 한동안 이제 조용해졌죠. 그렇죠. 그럼 그 당시 그때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꽤 넓게 퍼져 살고 있을 때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팔레스타인의 그 아랍의 지도자들이 한 큰 실수가 하나 했습니다. 또 뭐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해 그쪽. 뭐 했겠습니까? 뭘 했습니까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영국 좋아했을까요? 아 싫어했겠죠. 싫어했겠죠. 네. 그럼 이 영국을 싫어하면은 누구 편 들었겠습니까? 진짜? 설마 진짜. 설마 사랑한다. 리얼로 나치라 제국주의 파시즘 쪽으로 히틀러를 편들었어요. 미쳤다. 히틀러를 편든 정도가 아니고 미쳤다 진짜. 아 몰랐네. 후세인이라고 영국의 그 팔레스타인의 그 지도자로 믿었던 사람이 뭔 짓을 하냐면 히틀러를 만나고 네. 히틀러를 위해서 히틀러 선전 방송까지 아랍어로 합니다. 그리고 하마스의 전신 있잖아요. 완전 라인 잘못한. 예, 하마스의 전신이 무슬림 형제단이거든요. 무슬림 형제단. 무슬림 형제단의 창립주가 누구냐면 하산을 받는데 네. 하산을 받는 좋아하는 제일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뭔지 아세요? 나의 투쟁? 빙고. 미쳤다. 나의 투쟁을 아랍어로 번역해서 나의 지하드로 번역을 해가지고. 나의 지하드, 나의 투쟁. 이게 또 히틀러가 쓴 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역사에 참 이 꼬여도 이렇게 꼬여요. 너무 라인 잘못 탔다. 이렇게 진짜. 꼬여요. 그런데